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에서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혼에서 협의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에 즈음하여 배우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이혼의 성립, 둘째,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의 금전적인 문제, 셋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권의 지정 문제, 넷째, 친권, 양육권 지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의이혼에서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합의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행정관서에 이혼의 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하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이혼 신고에 의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하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서 양육비의 지급 방법을 명시하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양육비 부담조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협의이혼에서 다루지 않아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의 금전적인 문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하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서 면접교섭의 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면접교섭 불이행 시에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면접교섭의 심판 청구를 거쳐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합의서 작성 요령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가급적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한다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갑은 을에게 재산 분할조로 2000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금 몇 원을 온라인 계좌 무슨 은행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본다면, 을은 자녀 누구를 월 2회 첫째 일요일 및 셋째 일요일 09시부터 20시까지 을이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할 수 있고, 갑은 을의 면접을 위하여 자녀 누구를 을이 원하는 장소까지 인솔하여야 하고, 면접이 종료되면 을은 자녀의 거주지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 갑은 을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런 문구들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이행 강제를 기대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구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갑이 전항의 면접교섭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불이행 1회당 몇 원의 위약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이번에는 합의서의 공증, 필요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증은 합의서의 경우에는 문서의 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문서 인증할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인 효과는 진정 성립을 추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합의서가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아닌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문서임을 추정합니다. 합의서의 문서 인증과는 별개로 금전적인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공증, 강제집행의 인락 등 특수한 형태의 공증들이 있습니다. 합의서가 공증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에 진정한 의사유무를 다툴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